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원장님들이 수입을 얻으면은 그걸 어디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거래처를 보면 원장님들이 소득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들은 제일 많은 곳이 이제 주식이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상승장이었잖아요. 한창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제 IT라든지 뭐 AI라든지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런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시는 원장님들은 한 절반 정도인 걸로 보여요. 비슷하다 내지는 떨어졌다 하시는 분도 있고 손해를 봤다 하시는. 근데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면 나중에 좀 조정 기간이 오면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주식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조금 수익을 얻어 가시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이게 전업이라고 해도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제한이 돼 있을 텐데 하루 종일 진료를 하시고 잠깐 동안만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수익을 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다 많이 투자를 하시고는 있지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투자하시는 게 부동산인데, 아시다시피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기도 쉽진 않고요. 2주택부터는. 그리고 요즘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강남 쪽에 아파트를 사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이게 체감상으로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로 이렇게 나온 거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 거래처들이 대부분 다 의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걸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특히나 아파트를 매입을 했을 때 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이 됐거나 그런 주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 2주택, 3주택, 4주택으로 늘려 나간다, 이런 원장님들은 거의 없으신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가를 투자한다 그러면 주로 빌딩 투자가 아니라 구분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투입 대비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공실이 나면 계속 손실인 거고, 그래서 상가 투자도 그렇게 저희는 권하지는 않아요. 빌딩 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거 한창 유행했었는데, 꼬마 빌딩 자체가 그런 용어가 생기고 나서 유행을 탔을 때 보통 한 구정동이나 우리 강남 쪽에 보면 30억 정도 됐었어요. 그걸 꼬마 빌딩이라고 했습니다. 왜? 일반 빌딩은 100억, 200억 하는데 이건 워낙에 작아서 30억이면 살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은 꼬마 빌딩이 하더라도 30억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작고 거기에 대한 월세 수익은 제한적인데 금액은 굉장히 올라 있다. 이러다 보니까 상가나 빌딩, 꼬마 빌딩 투자도 그렇게 요즘에는 권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금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일부고요. 대부분은 금값이 이렇게 올랐다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들어가도 되나 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번 올랐고 중국 쪽에서 수요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야, 이거 이미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투자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게 타이밍 잡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올해 초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다. 이미 더 이상은 뭐 오를 게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올해 초에 비해서 지금 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금은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찌 보면은 이게 주식하고 비슷할 수 있죠. 고점에서 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금 투자도 원장님들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림은 아시다시피 워낙에 사건 사고가 많아서 뭐 유명 작가라든지 아니면 잘 아는 그림이라나 뭐 작가분 아시는 분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림을 사는 게 순수하게 그림을 좋아서 그림을 잘 알아서 투자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절세 효과랑 같이 엮여서 이거 하는 게 좋다더라,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문제가 있어 왔어요. 그런 부분들 말고 순수하게 내가 이 그림을 잘 알고 이 작가를 잘 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괜찮을 수는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소양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그 그림을 취미를 그쪽으로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투자하는 거는 제가 볼 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일부지만 있긴 있거든요. 근데 해외 투자가 안정성 측면에서는 괜찮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금리 문제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거품이 껴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환율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한국의 돈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나갔을 때 물가가 되게 높아 보이고 약간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할 때는 예전에는 10억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거를 지금은 12억, 13억을 내야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율 리스크에서 환율이 좋아졌을 때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묶어두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해외 투자도 현재 환율로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내가 현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데 저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손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현금을 많이 찍어냈잖아요. 돈 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10억이 지금으로 보면은 10억은 택도 없고요. 뭐 9억이나 한 8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내가 차라리 이걸 갖다가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도 일부 부동산이라든지 일부 주식에 투자를 해놨으면 돈 가치 줄어드는 만큼 정도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게 가장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실물 자산을 들고 있는 것이 그나마 조금 자산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